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단답형 정리 39번 시퀀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단답형 정리요. 자, 사실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거 해봤자예요. 이거 그 신기술들 또 이제 왜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막 그런 것들 있죠. 막 여러 가지.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과감히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요 공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여러 번 응용이 되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심지어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막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고, 어, 대신에 이제 계산 문제들은 있잖아요. 그 계산 문제 정도는 아셔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단답형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측정 부분에도 있고, 뭐, 감리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어디까지 나온다고, 나왔던 거를 또 한다고 해서 다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딱 봐도 문제가 '이거 틀리라고 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감하게 그냥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에 나온 거 쭉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월요일 14 일이니까 오늘 저녁이라서 이제 오늘도 다 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4 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안 요 4일 동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시험 잘 보시도록 하고요. 7월 19일 날 아침에 늦지 않게 잘 8 시까지 입실이죠. 네. 잘 가셔서 신분증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꼭 챙겨야 될 거 있죠? 신분증하고 예. 우리 필기구들이 있어야 되고 검정색 볼펜이 있어야 되고 계산기 있어야 되고요. 계산기 혹시라도 오래 썼으면 배터리 한 번 정도 바꿔 줘서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말이 많았네요. 네, 시퀀스 시작합니다. 자, 타이머 내부 결선도인데 뭐 이게 막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요거. 스위치인데 요렇게 생긴 거. 네, 요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튀어 올라온 거 나온 거는 타이머죠, 타이머. 시간이 바로 붙지 않고 한참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 놓은 그 시간 이후에 접점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타이머 스위치인데 요렇게 된 거는 B 접점이고 요렇게 된 거는 A 접점이죠. A 접점과 B 접점 차이는 아실 거고요.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접점 동작 설명을 하래요. 접점 동작을 설명하래요. 아, 요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딱 이 말로 보통 많이 쓰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이렇게 쓰죠. 자, 그냥 요거는 외워 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시 동작 순시 복귀. 그냥 이거 그냥 써 버리는 거니까. 네. 이거 우리 왜 한류 리액터 할 때 그 한자거든요. 제한할 한. 리미트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리미트를 우리가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시간, 네. 그 시간을 한시라고 해 가지고 고 시간이 되면 동작하라는 거예요. 그때 동작. 순시 복귀는 하자마자 바로 그냥 복귀. 그래서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 왜 이런 스위치류가 릴레이 스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그때 여기가 접점이 요렇게 돼 있으면 털커덕 하면서 얘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A 접점 스위치고 반대인 경우 있죠? 요런 경우.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게 A, 이게 B죠. 붙어 있다가 철커덕하면 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스위치인데 이게 여자가 이거를 이제 왜 우리 자기가 여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전자석이잖아요. 그래서 타이머가 여자 되면 그다음에 설정 시간 후에 그게 제한 리미트 설정이죠. 설정 시간 후에 동작하고 원리만 잘 아시면 그냥 말로 쓰시면 여러분들 말로 쓰시면 돼요. 이거 꼭 저랑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뭐 타이머 여자 되면 설정 시간 후에 동작하고 순시 복귀는 여자의 반대말 자석이 없어지는 거 소멸하는 거죠. 소자 되면 즉시 복귀하는 것. 즉시 복귀하는 것. 요거를 한시 동작 순시 복귀라고 합니다. 한시 동작 순시 복귀 그냥 쓰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설명하라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 잘 설명하시고 뭐 이게 이런 것도 있죠. 아까 A 접점 B 접점 이거 명칭 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THR 요거의 명칭과 역할을 간단히 쓰세요 라고 나왔어요. 명칭, 역할. 이게 꼭 그 우리말 명칭으로 써줘야 되다 보니까 참 웃긴데 일단은 써줍시다. 네. 정확하게 쓰면은요. 열동형 열로 동작하는 형태의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이거 과전류 계전기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지나가는 거를 열로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동형 과전류 계전기가 원래 정식 명칭이고 이거를 이 지금 기출 문제에서 답으로 쓴 거 보니까 그 이제 문제집들 보면은 이게 열동 계전기라고도 쓰시더라고요. 열동 계전기. 근데 저는 원칙대로 그냥 써주는 거를 여러분께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전류 계전기 OCR 있죠, 우리. OCR인데 이거의 일종인데 이거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바이메탈 스위치가 붙어가지고 얘가 쭉 늘어나거나 열을 감지해서 그걸로 붙어가는 그런 형태의 과전류 계전기예요. 그래서 열동형, 열이 발생하면 동작하는 형태의 과전류 계전기다라고 말하는 게 원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열동형 계전기 여기 실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책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살짝 원래대로 찾아보면 열동형 과전계전기. 그러니까 이걸로 씁시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안전한 게 좋잖아요, 우리. 이걸로 썼는데 이거 정답 처리 될까요? 막 이런 거 묻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쓰시고 역할은요. 과전류 계전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일정 전류를 넘어서면 과전류 계전기 똑같이 쓰면 돼요. 일정 전류를 넘어서면 회로를 아니죠. 과전류 계전기 일정 전류가 넘어서면 그냥 동작하는 계전기죠. 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전동기 과부하 시에 이게 전동기에 많이 쓰니까 전동기 과부하 시에 뭐 전동기 보호 형태, 보호를 하기 위한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원칙은 과전류 계전기니까 이런 때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HR의 그 약자는요. 우리 온도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쓰죠. thermal라고 써요. thermal. 그래서 thermometer 그러면 온도계라고 하죠. 우리 이게 온도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rmal가 붙으면 온도라는 뜻이고 H가 히터예요. 히터. 우리 따뜻하게 하는 히터. 네. 그리고 R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릴레이. 예. 자, 계전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와 열로 인해서 작동하는 계전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일 때 전류가 과전류 됐을 때 온도가 올라가서 동작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 설명이고요. 그걸 통해서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근데 사실 요것만 딱 보면 우리 OCR 뭐라고 썼어요? 다. 예. 과전류가 발생하면 동작하는 계전기 이렇게 썼죠. 똑같아요. 열동형유는 열이 발생되면서 과전류를 감지하고 그걸로 동작하는 계전기가 원래에 맞는 저긴데 여기 답안에는 이렇게 쓰셨네요. 이걸로 전동기 보호한다 뭐 이렇게 쓰셨는데 네.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THR이요. 네. 그다음이 나오는 게 EOCR입니다. EOCR. 명칭과 사용 목적.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열동형이었죠. 이거는 뒤에 아예 OCR이 있어요. 네, 그리고 E만 붙었어요. 네. OCR은 OCR. 똑같은 과전류 계전기인데 뭐 네,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오버커런트 릴레이죠. 이거 많이 했던 거라 이런 거는 안 쓸게요. 오버커런트 릴레이인데 E가 뭐냐? 전기 하면요. 일렉트릭이요. 일렉트릭. 그죠? 일렉트릭. 이게 전기의 그런 뜻인데 전자식 전자의 그런 뜻은 뭐라고 쓰냐면 일렉트로닉이라고 씁니다. 네, 약간 틀리죠? 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고요. 전기 쪽을 전공하신 분은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 E가 붙어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전자식이라고 붙으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시퀀스 쪽에 보시면 우리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가 있죠. 네. 요 차이가 지금 전자식이냐 기계식이냐의 차이예요. 접점이 있다는 얘기는 기계식이고 접점이 없다는 얘기는 전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로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떤 진짜 스위치가 기계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얘가 붙고 떨어지고를 자기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 우리 다이오드 같은 경우 이쪽으로 갈 때는 흐르지만 이쪽으로 갈 때는 끊어지죠. 네, 연결이 안 돼 있죠. 물론 이제 오버가 들어오면은 이제 무너지지만 기본적인 이런 건 자기네 습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내부 소자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지 어떤 그 기계가 이렇게 탁탁 붙고 떨어지고 이러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접점이라고 그게 대표적인 전자식을 다 무접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논리회로 있잖아요. 논리회로. 아, 또 그렇게 안 그러지네. and 오와 참나 왜 이러지? 네. and 오와 이런 거 다 무접점 회로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실제로 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 반도체 이렇게 IC 집적 회로로 생겼고 이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로직 설명을 보면은 이 안에 요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 놓고 뭐 이게 매뉴얼상에 보통 마지막 거 하나는 이제 VCC라고 해서 이제 전원 신호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내부에서 이게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접점 회로라고 하는 거고 유접점 회로는 우리가 진짜 기계식으로 스위치가 딸깍딸깍한데 스위치 우리 열어 보시면 알잖아요. 붙는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스위치에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스위치가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저?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동그란 게 이렇게 얘가 누르면서 얘가 딱 밀려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 가지고 붙어 버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있는 게 유접점. 그 접점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속에서 지가 하는 거지. 우리는 매뉴얼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무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그럼 이 OCR은 똑같아요. 역할은. 과전류가 지나갈 때 동작하는 게 얘의 특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작해요?
전자적인 신호로 과전류 감지가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전자 접촉기가 사실 우리 요걸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자 접촉기로 소자돼서 과전류를 검출하고 그걸로 동작하는 계전기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EOCR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전자 릴레이와 무접점 릴레이를 비교할 때 전자 릴레이 장단점을 장단점 5가지 쓰래요. 각각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전자 릴레이와 무접점 릴레이. 네, 요거의 비교해서 얘의 장단점 5가지입니다. 자, 전자 릴레이가 여기서 헷갈리게 써요. 전자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자는 일렉트로닉이 아니라 전자식이라고 해야 일렉트로닉이고 이거 말장난이거든 사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유접점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자기식 릴레이예요. 이 전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릴레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 B 접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서 얘가 자소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스위치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릴레이를 전자 릴레이라고 얘가 썼어요. 사실 얼핏 보면 그거죠. 이게 사실 전자식 릴레이인데 그죠?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보다 장단점 5가지를 쓰랍니다. 장점이 먼저 볼게요. 장점. 자, 얘는 반도체 소자인데 아까 제가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안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VCC라고 해서 여기에 전원이 들어간다고요.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동작을 하려면 계속적인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전력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봐도 얘 장점이 딱 보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과부하 시 내량이 큽니다. 과부하 내량. 딱 봐도 그럴 게 얘는 기계적인 스위치예요. 얘는 전자적인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는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틀어져 버려요. 근데 얘는 기계적인 강도가 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견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부하에 대한 내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온도 특성도 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여기 과부하돼 가지고 확 하면 여기에 쫙 갈라지면서 여기 구워져요. 우리 구워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타요. 그래서 그 회로에서 탄 냄새가 확 납니다. 이게 터져요. 그래서 이제 온도 특성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온도 특성이 더 좋습니다. 장점이죠. 그러니까 3번. 자, 전기적 이거 잘 써야 돼. 전기적 잡음 없이 이걸로 입출력 분리를 할 수 있다. 입출력을 분리한다 이런 뜻인데 글쎄요. 요거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 그러냐면 얘가 평상시에는 잡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붙고 떨어지고 할 때는 살짝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짝 붙거나 그런 게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요쪽이 이거는 이제 계속 전기 신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적인 잡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가격이 저렴하죠. 맞아요. 기계 스위치가 반도체 소자보다 당연히 저렴합니다.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5번째, 부하가 큰 전력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과부하 내량이 잘 견디니까 부하가 큰 거를 인출할 수 있다.
얘랑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꿔 쓰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쓸 수도 있어요. 과부하 권리는 특성으로 얘기하면 아 이런 거 좋고 저런 거 좋고 과부하 내량이 내가 잘 견딘다 그러면 그로 인한 파생되는 장점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고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엔 단점 알아볼게요. 단점. 기계식 스위치가 저기보다 그 전자식보다 안 좋은 거 단점. 자, 소비 전력이 크다. 네. 사실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게 이게 전원이 계속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는 진짜 미량입니다. 예. 이거 뭐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반도체는요, 여기가 직류 5V 들어가요. 직류 5V면 사실 직류 한 4.8V 들어가도 돼요. 네.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여기는 전자기적인 그 신호가 들어가니까 사실 반대로 소비 전력이 이쪽이 더 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얘는 상시로 들어간다는 거고 얘는 그때그때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교류를 쓰고 여기는 직류를 쓰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더 크겠네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크다는 게 오히려 단점이 되고요. 소형화 한계가 있죠. 당연한 거죠, 이거. 네, 소형화가 불가는 소형화 분리. 분리합니다. 소형화가. 여러분 스위치가 커요? 반도체 소자가 커요? 제가 만약에 스위치가 요만하면요. 우리 똑딱하는 그 스위치가 요만하면 아니 이거 그 스위치가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릴레이네요. 릴레이가 보통 요 정도 된다고 하면은 크기가 요 정도 되면 반도체요. 한 이만해요. 예. 사이즈 굉장히 작아져요. 반도체. 더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성비가 안 나와서 안 하는 것뿐이지 더 작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기는 당연히 이쪽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당연하죠. 응답 속도 느려요. 자, 기계가 철커덕하고 땡겨오는 게 빠르겠어요? 전자 신호가 쏙 하고 넘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비교도 안 돼요, 이건. 네. 이거는 미리세컨드 개념이거든요, 얘는 미리세컨드 개념인데 얘는 그냥 세컨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분의 1초라고요. 얘는 그냥 초고. 뭐 해봐야 0.1초? 뭐 이러면 대단한 거라고 보지만 전자 쪽에서는 0.1초면 굉장히 느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 네 번째요. 가동 접촉 이게 유접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접촉부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 접촉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접촉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마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수명이 짧아진데 얘는 반도체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호인데 그냥 붙고 떨어지고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접촉 수명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고요. 5번 충격에 약하다. 네. 사실 여러분 스위치 같은 거 세게 던지면요. 금방 부서져요. 망치로 톡 하고 쳐도 부서져요. 근데 솔직히 반도체 소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하고 쓰고 있네요. 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네, 요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이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요만하게 있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이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요만하게 있고 여기에 딱 이런 식으로 여기 접점만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깨트리려면 이 전체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웬만해선 충격 안 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온도에 약해서 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얘가 못 견뎌 가지고 뻑 하고 얘가 터져 버리죠. 그걸 뿐이지 충격 자체는 굉장히 세요. 옛날 롬의 경우에 이거는 하지 맙시다. 저 초록색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 자, 어찌 됐든 지금 전자식 릴레이라는 거 전자식이 아니라 이거 전자 릴레이예요. 마그네틱 릴레이입니다. 그 릴레이랑 무접점 릴레이. 우리 무접점 릴레이 딱 나오면 이거 유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일부러 바꾼 거예요. 헷갈리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셔서 '아 이거 유접점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장점, 단점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예 단답형을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정리로 중간에 "이번 시험을 위해서 정리로 바꿔 주세요." 해서 정리로 바꿨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공부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뒤로 올수록 설명이 좀 부실했죠. 네.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알려드리니까 충분한 설명을 왜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문제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 지금 한 책 3 권을 지금 제가 참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뽑아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책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모아서 '어 이 문제 요거구나. 요거랑 같구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아낸 건데 이게 지금 뽑아낸 걸로만 갖고 있지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책을 못 드린 게 쪼끔 그랬고 그래서 이번엔 책을 이제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을 위해서는 책을 좀 만들까 하고 있고 이거를 한번 쭉 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순서를 쫙 마련해 갖고 고것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거 설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한 주제를 갖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문서들 찾아보고 다 찾아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초록색으로 할 때는 그렇게 가르쳐 드린 건데 노란색으로 할 때는 제가 일단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면서 이거 유튜브까지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뒤쪽은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과 이거하고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초록색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진짜 요거 저는 이제 다 찾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찾아 가지고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해 드릴 예정이고 책도 아마 예 제가 이번 2차 시험 때 합격을 하면 할 거고 혹시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이제 입사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여러분도 이제 시험 요거는 저거 이 너무 기니까 다른 얘기로 제가 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일단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손가락 모양 되게 웃기다. 네. 그냥 안 할래. 예쁘게. 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뵈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마지막 준비할 때 좀 마지막 사항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